바둑왕전 3회전 대국입니다. 박정환 구단 대 신윤호 2단의 대국,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언제부턴가 KBS 바둑왕전 하면 박정환 구단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신윤호 2단과 오늘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KBS 바둑왕전의 사나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랭킹 1위 박정환 구단이 출격을 하는데요. 네. 사실 랭킹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한국 랭킹 1위와 80위 정도의 기사의 대결인데 신윤호 2단이 바둑 자체도 힘바둑이고 네.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승부 기대가 됩니다. 네, 또 속기전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정환 구단과 신윤호 2단의 대국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KBS 바둑왕전 본선 3회전입니다. 네, 박정환 구단 정말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요. 국수전 우승, LG배 우승, KBS 바둑왕전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신윤호 2단 2015년 레츠런 파크배 본선에 오른 바 있습니다. 대국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제한 시간 5분에 3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신윤호 2단의 흑번으로 대국 시작됐습니다. 신윤호 2단은 다른 기전보다 KBS 바둑왕전에서 좀 더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번 대회에서도 윤준상 구단 같은 강자들을 꺾으면서 치고 올라왔는데요. 입단하자마자 본선에 올랐던 기전도 KBS 바둑왕전이죠. 자, 하지만 오늘은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났습니다. 당시에 신윤호 2단이 입단하자마자 본선에 올라갔고 또 첫판 상대가 조은현 구단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조은현 구단을 맞아서 힘으로 제압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이 선수의 바둑을 쭉 지켜보면 네. 힘이 강하고 한 방이 있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한 방이 있는 선수들이 강자들을 또 종종 꺾곤 하는데요. 네, 그렇죠. 하지만 또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기사가 박정환 구단이에요. 네. 아무래도 안정적인 기풍보다는 성적을 꾸준히 유지하는 데에는 조금 불리할 수 있는 그런 힘바둑일 수 있습니다만 강자들을 상대하기에는 이런 전투형 기풍이 더 낫습니다. 자, 초반은 굉장히 빠릅니다. 네, 그러고 보면 두 선수의 매치업이 재미있는 것이 신윤호 2단은 기풍적으로 강자들을 상대로 싸우기에 최적화된 기풍이고 네. 박정환 구단은 자신보다 랭킹이 낮은 선수에게 잘 패하지 않는 그런 기풍의 선수입니다. 실제로 박정환 구단이 2015년 세계대회 성적만 놓고 보면 이세돌 구단이나 박영훈 구단보다 성적이 훨씬 안 좋죠. 그럼에도 꾸준히 랭킹 1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최정상권 이외의 선수들에게 잘 지질 않습니다. 뭔가 같이 어울려줘야 사고도 나는 법인데요. 박정환 구단은 거의 상대를 안 해줘요. 박정환 구단이 전체적으로 두루 강하고 어떤 큰 특징 있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런지 특히 하이랭커에게 잘 발목을 잡히진 않습니다. 네, 초반부터 새로운 형태가 나왔습니다. 네. 우하기 정석은 굉장히 많이 두어지는 형태이고 우변도 여러 가지 변천사가 있는데요. 네. 네, 오늘은 또 색다른 모양이 만들어졌는데요. 우변 형태 다시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변했죠. 초반에는 그냥 벌리는 정석도 있었고요. 가장 일반적인 정석이라면 역시 이수입니다만 네. 지금의 형태에서는 잘 쓰이진 않습니다. 일단 다가오는 순간 뒷맛이 있기 때문에 네. 지킬 수밖에 없고요. 흙이 발빠르게 이쪽이나 이쪽으로 행마하면서 백이 나쁠 이유는 없겠지만 네. 왠지 이 형태에선 잘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쓰여지기 시작한 수가 이런 수가 한때 있었죠. 네. 이 수는 상대가 다가와도
이제는 한 발 좁기 때문에 뒷맛이 별로 없고 네. 손을 빼서 다른 자리를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또 진화한 수가 이렇게 두는 수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었을 때에는 상대가 네. 손을 뺐을 때 다음에 벌리는 자세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만 네. 만약 높게 있다면 이야기가 다르죠. 이 형태는 훨씬 더 발전성이 있는 자세입니다. 하지만 다가왔을 때는 또 뒷문이 열려 있거든요. 뒷문이 열려 있긴 한데 이제 이 형태에서 여기를 들어가면 이건 수가 난다는 느낌인데요. 네. 이 형태에서 이렇게 달리는 건 끝내기 느낌이기 때문에 좀 타격이 덜하죠. 네. 그리고 백이 손 빼겠다는 것도 아니고 당장 실전처럼 이제 들어가겠다는 것이 이수의 의도입니다. 네. 뭐 높게 오고 들어가는 변화도 상당히 많이 쓰였었고 실전은 낮게 오고 쓰였는데 이 낮게 오는 수는 사실 지금의 형태보다는 이 형태에서 프로 실전에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렇게 두고 한 칸 띄고 나서 그때 들어가는 변화, 이 변화가 많았습니다. 네. 뭐 얼마 전에 중국 리그에서 이세돌 구단과 중국의 스위에 구단도 이와 똑같이 진행이 된 바 있습니다. 차이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일단 실전부터 차이가 확 드러났는데요. 실전 진행 한번 보시죠. 네. 이 장면에서 이제 흑이 여기를 두었습니다. 이 수로 한 칸을 띄면 이 한 점은 쉽게 탈출할 수가 있지만 여기를 붙였을 때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합니다. 그냥 늘자니 여기서 3-3 들어간 수가 제격이죠. 네. 그런 느낌이고 여기를 젖히면 끊어서 당장 뭔가 수가 납니다. 네. 그래서 이쪽 귀도 지키면서 이 한 점도 그냥 쉽게 포기하지 않는 수가 이 실전의 압박 수단인데 실전 진행 보시죠. 여기를 밀고 네. 젖히니까 뭐 빈 삼각은 있을 수가 없는 행마고요. 여기를 붙였습니다. 네. 여기서 백이 두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잡으면 백이 불리합니다. 많이 당하죠? 일단 중앙 쪽에 단수를 네. 한 방 당하고 이 형태와 실전의 형태를 비교해 보시면 일단 차이가 선우수 차이가 나요. 실전은 네. 백이 선수를 잡고 다른 곳을 먼저 간다면 지금은 백이 후수이기 때문에 흑이 먼저 이런 요철을 갈 수가 있습니다. 네. 백도 이것은 이상하고 이제 아래쪽을 단수를 쳤는데요. 이때 이 우하기 형태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전은 이렇게 단수를 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이 형태가 앞서 설명드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런 모양이라면 흑이 여기서 단수 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결론부터 네. 말씀드리면 백이 여기를 있는 것이 무리이고요. 네. 백도 뒤로 맞고 이렇게 처리가 되는 자리인데 이렇게 네. 될 것이 이렇게 됐으니까 실전이 훨씬 낫죠, 백이. 그래서 지금의 배석에서는 네. 이 우변의 진행이 박정환 구단이 불만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은 나갈 수가 없었던 거고요. 지금은 나가면 여기 호구가 아까는 없지만 지금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로 이어서 이 수상전이 갔을 때 네. 백이 이렇게 빈 삼각으로 꽉 막으면 흑이 네, 더 이상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실전은 여기서 단수를 쳤고 네. 나가는 자세가 되었는데 물론 아까 보여드린 이 진행 얼마 전에 이세돌 구단과 스위에 구단의 대결 세계 최정상권의 대결에서도 나왔던 형태이지만 이건 분명 흑이 우세하고요. 네. 그래서 신윤호 2단이 부분적으로는 그 형태보다 조금 못하지만 그 형태는 원래 흑이 좋으니까 이 정도 당하면 만만치 않다 이런 느낌으로 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초반에 아주 색다른 진행이 나왔습니다. 네. 자, 우변에서 새로운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프로의 진행 살펴보시죠. 네, 상변에 바로 침입을 했는데요. 네. 우변은 그럼 서로 이 정도의 자리라고 봐야 될까요? 뭐 더 이상 우변은 건드릴 곳은 없죠. 백이 괜히 한 번 더 밀어간다면 흑을 늘게 해줘서 중앙 쪽으로 오히려 손해가 되고요. 중앙 쪽은 백이 활용한다면 오히려 한 점 잡혀있는 곳을 들여다봐서 네. 그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흑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가볍게 행마를 하면서 우선 상대의 형태를 지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기서 다음에 백이 한 번 더 두었을 때 상변 쪽을 둘 때 아무런 뒷맛이 없다면 둘, 그때는 흑이 손을 빼서 넷, 좌상기라던가
여섯, 좌변 쪽을 건드려 보고 싶은데 아홉, 네, 지금 비슷한 맥락이에요. 일단 손을 뺐어요. 백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백이 날일자로 덮어 씌운다든지 네. 했을 때 나와 끊는 싸움은 흑이 우세하다는 뜻입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도 쉬우네요. 지금 신윤호 2단이 그쪽을 받지 않고 102점을 중앙 쪽에서 압박한 것은 그 날짜 씌움을 두어 왔을 때 네. 3선으로 기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무조건 나와 끊겠다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박정환 구단이 씌었습니다. 20초. 어쨌든 흑돌이 더 많은 곳이니까 약간 무리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나와 끊었을 때 부분적인 싸움은 분명 흑이 우세합니다. 그런데 네. 박정환 구단은 저 한 점을 희생타로 해서 백의 날일자 모양을 정돈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요. 단지 그 정돈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모양을 잡지 못한다면 방금 전에 날일자는 분명 집으로 손해입니다. 네. 뭐 보태준 셈만 되겠죠.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박정환 구단 정말 과감합니다. 그냥 딱 봤을 때는 백이 무리로 보이는데 자신의 수읽기, 판단 이런 것을 믿고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가진 장점 중에 하나가 상대가 누구라도 늘 똑같은 자세 그리고 늘 똑같은 기풍으로 대한다는 것인데 지금도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한 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요. 어차피 이 한 점이 안에서 잡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다면 수를 좀 늘려서 바깥쪽에서 싸바르는 그런 자세를 만드는 것이 백이 가장 좋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흑 4번 남았습니다. 네, 신윤호 2단 시간을 사용합니다. 백의 의도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가장 안정적인 수라면 방금 백이 둔 곳 한 칸 아래로 이 중앙 쪽에서 눌러서 백을 가두는 그런 진행이 될 텐데 네. 지금 그쪽을 안 받고 둘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수읽기를 해보는 것 같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수로는 한 수 손해이지만 이렇게 두어도 백도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는 뜻으로 중앙으로 힘차게 뻗었습니다. 그냥 공배를 채우는 것과는 중앙 쪽으로 영향력이 많이 다르겠죠? 네, 중앙 쪽은 분명 흑이 나은데 여섯, 상변 쪽에 수상전이 들어갔을 때에는 약간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104번 남았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박정환 구단도 강수, 게다가 신윤호 2단도 네. 같이 강수로 맞서고 있습니다. 네, 때이르게 승부처네요.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기를 들여다봤어요. 그곳을 들여다볼 때는 네. 백이 둘 중 하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들여다보고 귀를 지킬 때, 그때 미리 들여다본 수가 흙을 좀 무겁게 만드는 그런 활용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상황에서 들여다봤기 때문에 네. 그 들여다본 수로 인해서 상변에, 수상전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수법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백이 귀를 받을 시간은 없겠죠. 지금은 흐름상은 일단 상변을 두어 갈 테고
상변 쪽에 있는 흙 두 점을 괴롭힐 때 방금 들여다본 수가 작용을 한다는 그런 수익기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머릿속으로만 그려질 뿐 그 수순이 바로 보이진 않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뭔가 넘어간다거나 그런 수를 차단하는 뜻일까요? 지금 들여다본 수는 분명 그런 의도입니다. 네. 상변 쪽으로 흙이 넘어가는 형태가 나온다면 눈목자가 될 텐데 흙이 이 선에 눈목자가고 백이 그 네. 좌측을 붙일 때 방금 전 들여다본 교환이 분명 도움이 됩니다. 20초. 하나, 둘, 박정환 구단이 미리 해봤던 수읽기 속에 이 수가 필요했던 거죠. 네, 그렇죠. 여덟, 아홉, 열. 흙 3번 남았습니다. 상대가 이런 교환을 해오면 조금 더 불안해질 것 같은데요. 특히 다른 상대가 아니라 박정환 구단이기 때문에 네. 약간 불안함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흔히 한국 바둑계에 이 3대 수익기 대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셋, 바로 박정환 구단, 김지석 구단, 다섯, 이세돌 구단인데 여섯, 일곱, 이세돌 구단의 수익기가 여덟, 정교하고 아홉. 그리고 김지석 구단의 수익기가 빠르고 정확하다면 네. 박정환 구단은 정확도 면에서는 셋 중에 최고입니다. 김지석 구단보다도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박정환 구단의 바둑에서 착각이라던가 네. 작은 실수 이런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흙은 어떤 수읽기를 하고 있을까요? 신윤호 이단이 당장 우측에 있는 한 칸 띄어져 있는 백돌과 수상전을 가기에는 흙의 수가 너무 없다고 판단을 했고 네. 그렇다면 좌측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데 당장 눈목자로 가기에는 조금 연결고리가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둘, 셋, 실전은 한 칸 띄고 젖혀서 다섯, 일단 수를 늘리는데 여섯, 집중하고 일곱, 있습니다. 여덟, 아홉. 흐름상은 여기서 네. 흙이 호구를 친다면 뭔가 수가 늘어나는 듯한 그런 형태를 띌 수 있습니다. 국면은 굉장히 험악한데요. 서로 걸려있는 형태인데요. 20초. 하나, 둘, 셋, 백도 아직은 약점이 좀 다섯, 있죠. 여섯, 그래서 흙이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저렇게 지킨다면 네. 화점 자리라던가 그쪽으로 방비를 해야 합니다. 그때 흙이 반대쪽으로 한 번 더 이 선에 호구로 붙인다면 수도 많고 어느 정도 근거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럼 백이 그냥 이 정도로 제압이 되는 건가요? 20초. 이런 식으로 되는 과정에서 네. 백의 형태에 분명 흙이 악수 교환을 했지 않습니까? 일곱, 여덟. 그러니까 좌측으로 백이 모양을 잡는 데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요. 3번 남았습니다. 지금의 형태에서 중요한 것은 상변 쪽의 처리가 끝난 이후에 과연 우상귀 쪽에 뒷맛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좀 자세히 봐야겠습니다. 뭐 별 뒷맛이 남지 않는다면 백은 이 정도라면 조금 아쉬움도 남아요. 20초. 많이 아쉽죠. 지금은 그냥 저대로 셋, 103점을 포기하면서 네. 바깥쪽의 모양을 정돈했다 정도로 만족하기에는 실리적 손실이 큽니다. 102번 남았습니다. 네, 지금 장면에서 박정환 구단이 시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네요. 네, 지금 직감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강하게 맞서지 못하면 초반 진행이 불리하다라는 느낌으로 계속해서 장고를 하고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강수네요. 이건 버틴 거죠? 네, 이건 버틴 네. 수입니다. 약점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자, 박정환 구단이 어떤 수읽기를 하고 있을지 잠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원래는 지켜야 되는 모양인데요. 이 수도 지킨 수긴 지킨 수예요. 그런데 네. 좀 더 버티면서 지킨 것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지키거나 네. 또는 이런 식으로 지켰다면 흙이 여기를 이렇게 붙여서 네. 흙의 수가 다음에 많지 않습니까? 이건 백이 좀 제압을 당한 형태인데 여기서 우상기의 뒷맛이 뭐 강렬하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수는 어떤 의미냐면요. 당장 흙이 나와 끊을 수는 없어요. 네. 이것은 여기에 단수를 쳐서 뭐 좌측의 백은 잡을 수 있지만 이 두 점이 훨씬 요석이죠. 네. 그래서 일단 부분적으로 지킨 의미가 있는데 흙이 여기를 뒀을 때 흙도 아마 여기를 둘 겁니다. 흙이 여기를 뒀을 때 이제는 백이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게 중앙 쪽에 도움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게 상변 수상전에는 도움이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중앙을 지키고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강렬한 뭔가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 메워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지금 상변 쪽에서 수상전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겠습니다. 일단 쉽게 처리가 되면 백이 수가 한 수 정도는 부족해 보이거든요. 뭐 그런데 이런 쉬운 수익기를 박정환 구단이 놓쳤을 네. 리는 없고 어쨌든 여기를 둔 이상은 좀 더 타이트하게 이 상변을 정리하겠다는 뜻이 내비쳐집니다. 그러면 그냥 놓고 따게 하는 정도가 아닌 건가요? 그 이상이 될까요? 놓고 따내게 하는 정도라면 네. 백이 그냥 이런 식으로 두거나 이런 식으로 두고 나서 뒷맛을 노리는 것보다 좋을 게 없거든요. 네. 지금은 그 이상의 뭔가를 원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박정환 구단이 어떤 걸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장면인데요. 실전에서 확인해 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형태상은 이걸로 네. 바깥쪽에 나와 끊는 것과 우상귀 쪽에 103점을 수를 조이는 것이 맛보기가 되어서 백이 좀 답답해 보이는데요. 하나, 둘, 흙의 모양에 비한다면 백은 다섯, 탄력이 여섯, 거의 없는데요. 일곱, 여덟, 아홉. 이러고 그쪽을 이었어요.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흐름으로 갔을 때에는 우상기에 아무런 뒷맛이 없다고 본 거네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일단 저수로 네. 수상전은 백의 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죠? 일단 초반 출발은 흙이 네. 좀 괜찮아 보입니다. 좀 싱거운데요.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냥 제압당하고 이 정도로 만족을 할 것 같진 않고요. 네. 저 104점이 잡힌다고 해도 최소한 이 좌측으로 일선 라인이 전부 선수가 되면서 뭔가 귀를 지킬 때에도 좀 도움이 되고 뭐 그런 쪽의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이 반대편에 백이 들여다본 20초. 하나, 모양을 좀 둘, 괴롭힐 수는 셋. 있을까요? 넷, 다섯, 그쪽을 뭐 나와 끊는다든지 여섯, 이것은 너무 일곱, 속수이고 어차피 여덟, 그쪽을 백이 아홉. 둬도 네, 귀 쪽을 지키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단 실전에 먹여치는 수가 나왔습니다. 저 수는 집만 보면 만약 네. 백이 잡히는 순간에는 손해죠. 박정환 구단이 뭔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흐름을 두고 있는 거예요. 왠지 수상전의 맥 같은 느낌도 들고요. 뭐 부분적으로는 좋은 수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여기서 다시 한번 단수를 쳐서 네. 수상전에 도움이 됩니다. 백이 한 번 더 단수를 쳤을 때 흙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 점을 이을지 아니면 반대쪽을 넘어가서 그냥 104점을 제압하는 정도로 만족을 할지. 그래도 그쪽이 있었네요. 역시 박정환 구단이 그냥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둘 리는 없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흙이 모든 수를 다 받아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상변 수상전 어떻게 될까요? 잠시 보시죠. 네.
일단 깔끔하게 이 4점이 잡혔다고 본다면 네. 백이 지금 여기도 급하고 이 좌상기도 빨리 둬야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것은 백이 불만인데요. 네. 박정환 구단이 그런 생각이라면 애초에 이렇게 버렸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역시 뭔가 준비된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을 더 쳤는데요. 네, 이렇게 되니까 네. 이 장면에서 흑이 깔끔하게 104점을 제압하기에는 이 수가 가장 간명한데 네. 이렇게 뒀을 때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귀를 지키고 흑이 덮어 씌우는 형태가 나왔을 때 이제는 여기를 딸 때 흑이 전부 이을 수가 없어요. 여기를 계속 잇는다면 단수 치고 네. 이을 때 안쪽에서 바로 수가 나죠. 그래서 지금 이 패는 단순하게 집만 보는 패가 아니라 이 대마 사활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 흑이 쉽게 후퇴할 수가 없고 지금 그래서 이 먹여친 수가 좋은 수입니다. 실전은 여기를 이었는데요. 이때는 수상전에서 조금 다른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를 치중 가는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 뭐 흑이 받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어느 쪽을 받아도 일단 수는 낮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막으면 먹여쳐서 네. 계속 받아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또 먹여치면 네. 이거는 단번에 흑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어서 받아야 되는 건가요? 네, 이건 이어도 뭐 잡혔고요. 네. 먹여칠 때 이쪽을 이어도 단수 치고 빠지면 네. 한 수 부족이죠. 처음부터 그냥 이었어야 되나요? 지금 그래서 이 수밖에 네. 없는데 여기를 넘어가면 계속 수를 조여왔을 때 네, 이젠 빅이 됩니다. 네. 당장 빅을 만드는 것은 뭐 흑도 싸울 수가 있습니다. 흑이 이렇게 두텁게 뭐 공격을 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싸울 수가 있는데 네. 백이 지금 이 교환만 해놓고 손을 뺐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뛰어 나온다거나 뭐 이쪽을 두었을 때 결국은 뒷맛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먹여치면 흑이 넘었을 거를 지금 먹여쳐서 교환을 시키고 나가는 순간 나중에 빅이 남아서 집으로 득이 된다는 거죠. 그럼 흑도 이쪽을 받지 말고요. 그냥 제압을 했으면 안 되나요? 근데 그것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네. 이렇게 됐을 때 역시 이 사활이 관계가 있다 보니까 네, 지금은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 네. 결국 이쪽으로 이제 백이 나온다거나 했을 때 이제 뒷맛을 남겼고 네. 집이 그렇게 크진 않죠. 이 반반 계산해 보면 집이 확실히 줄었음을 알 수 있고 박정환 구단의 날카로운 타이밍이네요. 네. 자, 역시 박정환 구단이 준비한 게 있었네요. 실전 다시 보시죠. 그냥 잡히는 모양과 언제든지 손을 대면 빅이 되는 모양은 엄청난 차이죠. 네, 일단 집으로 차이가 크죠. 네. 20초. 하나, 방금 전에 그 교환으로 인해서 셋, 그냥 104점을 포기하는 것과 다섯, 집으로 여섯, 한 덤 정도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아홉. 뭐 그렇다고 해서 흑이 가일수를 하는 건 좀 이르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당장 가일수를 하기에는 집으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네, 지금 저곳이 빅이 되는 것과 흑이 백을 제압하는 것이 집 계산을 해본다면 네. 한 16집 정도 차이거든요. 지금 16집짜리는 도처에 많이 있기 때문에 둘, 당장 제압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넷, 마찬가지로 다섯, 백도 당장 빅을 들어가는 것은 그래서 크지 여덟, 않습니다. 아홉, 열. 흑 2번 남았습니다. 네. 뭐 서로 간의 타이밍을 엿보고 있을 텐데요. (20초) 네, 지금 이 장면에서 둘, 셋, 시간을 하나 사용했는데 그럴만 합니다. 지금 박정환 구단이 물어본 타이밍도 좋네요.
지금 이 진행이라면 만약 나중에 백이 빅을 낼 때 네. 두 점을 이어서 빅을 내지 않고요. 먼저 중앙 쪽을 건드리는 득을 보는 수순이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단순히 빅이 네. 되는 것이 아니라 여섯, 또 뭔가가 있군요. 여덟, 아홉. 네, 지금 그쪽이 교환되는 게 득입니다. 네. 자, 박정환 구단이 어떤 수일기를 하고 있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네. 뭐 박정환 구단이 끊임없이 보여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쪽을 네. 내려서서 두었는데 어차피 빅이 되는 자리라면 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렇게 처리가 되는 빅보다 실전의 네. 수순이 정교합니다. 이 모양과 지금은 여길 건드렸는데요. 네. 우선 여기를 두었을 때 흑이 두 점을 끊는 것은 여기를 젖혀서 끊을 수밖에 없죠. 네. 그때 단수를 치고요. 네. 다 받아야 되는데요. 네. 받을 때 또 한 번 여기를 먹여칩니다. 네. 단수를 치면 이것은 네. 아주 드라마틱하게 흑이 다 잡히는 형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네, 흑이 여기를 끊을 수는 없어요. 네. 흑이 결국은 여기를 받아야 되는데 결국 빅이 되는 자세가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까는 백돌이 이곳이 찔러져 있던 형태이고요. 네. 지금은 이쪽이죠. 이쪽은 백이 하나 찔러져 있는 것과 흑이 이렇게 막는 게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그에 반해 귀 쪽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이 교환이 있음으로 해서 백이 여기를 두면요. 흑이 막으면 끊어서 당장 수가 나요. 이건 네. 치면 이어서 수가 나죠. 그럼 흑이 이쪽을 두거나 이쪽을 한 칸 띄어야 되는데 끝내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렇군요. 네, 이것은 이 수법이 있는 것과 없는 네. 것은 지구로 굉장한 차이이기 때문에 넘겨줄 수밖에 없네요. 여기까지 또 견이 되는 이 수순이 정교합니다. 네. 물론 지금 당장 빅을 낼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먹여치는 수와 좀 한번 찌르는 수로 인해서 네. 백이 계속해서 득을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박정환 구단 다운 좋은 수일기를 보여줬습니다. 실전 보시죠. 박정환 구단이 과연 이 백도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장면이었는데요. 둘, 정말 지금은 넷, 본전 이상을 다섯, 뽑네요.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런 부분에서의 이 수일기의 정교함은 누구도 따라오기 어렵습니다. 그냥 빅을 낸 것만으로 지나치기 쉬운 장면이었는데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0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지금은 왜 시간을 사용할까요? 지금은 이 빅을 내는 것과 네. 그냥 상변에 있는 백도를 중앙으로 탈출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당장 빅을 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탈출하는 것이 정수로 보이는데, 네, 여기서 이제 선택의 기로죠. 네. 심각하게 고민하고 마지막.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었어요. 네. 바로 결행을 합니다. 아까 그런 끝내기까지 남아있다면 빅의 가치도 조금 더 커진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었다고 해서 바로 빅을 낼지는 아직 모릅니다. 아, 그렇네요. 한 번 더 봐야겠군요. 지금의 교환만으로도 득이거든요. 네. 제가 볼 때 박정환 구단이 지금 시간을 한번 사용한 것이 실전처럼 진행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면 시간을 안 썼을 텐데 둘, 방금 전 흑이 꽉 매운 수로 손을 빼고 중앙을 덮어 씌워올 때 그때에 대한 수익기를 해보느라고 아홉. 네, 시간을 보낸 겁니다. 네, 역시 이 장면에서는 중앙을 탈출해야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서 보니까 백도 그럴듯해 보입니다. 20초.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신윤호 이단이
상변의 백돌, 이 16칩짜리를 제압을 하고 네. 백이 한 번 더 좌상기를 지킨다면 그 흐름은 분명 백이 우세합니다. 지금은 저 빅이 되는 수단이 뭐 그렇게 크다고 계산을 할 수는 없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바둑에서 이 어느 타이밍에 누가 먼저 이 빅을 내려갈 것인지 그걸 보는 것도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되겠네요. 네. 그쪽이 당장은 분명 큰 자리가 아닙니다만 중반 이후에는 굉장히 큰 자리죠. 자체만 봤을 때 16집이지 우상기의 뒷마까지 포함을 한다면 네. 20집에 육박하는 굉장히 큰 끝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저수는 양쪽의 흙을 가르고 나서 싸우겠다는 일종의 버팀수입니다. 신윤호 이단도 저수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그것은 좀 곤란한 형태를 맞이할 수 있는데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흙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백도 시간을 사용하는 걸 보면 예상을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흙에게 준비된 수가 없다면 네. 좌상기에 들어가서 귀를 파내는 이 흐름이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리로는 득을 볼 수가 있지만 반대로 이 상변 쪽에서 중앙으로 날짜되어 있는 흙 넉점은 점점 얇아집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래서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는 건데요. 네. 이 수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 좀 곤란하고요. 뭐 분명히 원래부터 이렇게 둘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시간을 한번 사용한 그 흐름으로 봐서도 네. 그렇죠. 단순히 귀로 받았다면 뭐 얻은 것 이상으로 고생을 해야 되는 흐름이었는데요. 네, 지금은 그래도 냉정하게 좌상기의 흙 2점은 포기를 하고 바깥쪽에 돌의 형태를 정돈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네, 이제는 박정환 구단도 셋, 넷, 깊은 다섯, 그리고 빠른 수익기가 여섯,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아, 역시 변까지 버티진 못했네요. 백도 버텼다면 더 어지러운 흐름이 됐을 것 같은데요. 자, 좌상 쪽 보겠습니다. 네. 네. 버티기엔 무리였을까요? 백이 이제 여기까지 늘고 나서 과연 이 2점을 제압할 수 있는가를 수익있게 해봐야 합니다. 네. 만약 가능만 하다면 실점보단 득이겠죠. 일단 흙이 여기를 막아서 수상전을 오게 되고요. 네. 그냥 쉽게 잡기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뭔가 뭐 이런 수가 도움이 안 될까요? 지금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면은 네. 이제 우측이 닫히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요. 아, 이제 이곳에 빅을 내는 수법이 자연스럽게 네. 사라지니까 이 부분을 뭔가 백이 건드리긴 좀 어려워 보이고요. 네.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겠군요. 네, 결국은 부분전 수상전인데 네. 이제 수상전의 맥점이라면 이 수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네. 여기를 하나 치중 가서 막을 때 그때 젖히는 수가 뭐 부분적으로 맥점입니다만 이것도 수는 확실히 나네요. 흙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여기를 붙이고 네. 그냥 쉽게 이렇게 단수 치면 이것은 패가 나는 형태이고요. 흙이 이쪽에 흙도를 포기하고 반대쪽에서 득을 보려면 그냥 가장 쉽게 이렇게 미는 순간 백은 꼬부려야 되고요. 막으면 네. 여기를 둬야 되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뭐 여기 막는 것까지 선수니까 여기를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양쪽을 두텁게 하면서 이런 수법도 있고 결국 부분적으로 네. 수가 크게 나기 때문에 계속 그쪽이 좀 걸리네요. 네, 박정환 구단이 여기까지 버티진 못했어요. 네. 네, 그래서 실전은 넘었고요.
네, 빈삼각 두고 네. 호구를 쳤습니다. 보통 빈삼각은 두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의 빈삼각은 좀 다르죠. 이렇게 두어야 다음에 호구 치는 것이 선수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네. 부분적인 정수입니다. 네,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일단락이 되었는데 애초에 생각은 백이 좀 무리한 싸움을 걸어간 것이 아닌가 했는데 이 먹여친 수와 이 밀어가는 수 두 번의 잽으로 어쨌든 균형이 맞아 있고 지금은 오히려 박정환 구단이 약간 편한 흐름으로 보입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박정환 구단이 좋은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네, 결국은 상변에 빅을 내려갔죠. 앞서 설명드렸을 때 그곳은 끝내기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끝내기는 큰 끝내기긴 하지만 네. 단순히 집만 본다면 지금 두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 빠진 수로 인해서 하나, 둘, 셋, 좌우가 연결되는, 그러니까 좌상기랑 다섯, 상변에 있는 백돌이 연결되는 수도 생겼기 때문에 아홉. 단순 집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백돌 전체 안정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른 타이밍에 갔어요. 네. 이제는 집으로 백이 확실히 앞서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 신윤호 2단이 좌변 쪽에 마지막 뭔가 모양을 하나, 좀 둘, 키우거나 해야 합니다. 넷, 또 그것을 다섯, 염두에 두고 있는 박정환 구단. 일곱. 지금은 협공이라기보다는 침입이라고 봐야겠죠. 결국은 이 바둑의 앞으로의 승부처는 좌변 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흐름이 백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 차이가 크진 않거든요. 약간 백이 편한 흐름으로 보이고 좌변 쪽의 전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그 흐름은 단번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부터의 바둑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마지막 좌변 전투가 마무리됐을 때는 국면도 많이 정리가 돼 있을 것 다섯, 같아요. 여섯. 다른 곳은 크게 어려운 자리도 보이진 않고요. 지금은 그나마 넓은 곳이 좌변이죠. 네, 특히 이 신윤호 2단은 한방 전투가 있는 기사 아닙니까? 박정환 구단도 그 점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한국 랭킹 1위라도 네. 신윤호 2단의 한방은 무섭습니다. 셋. 그런데 좀 특이합니다. 계속 밀어주네요. 네. 보통은 네. 한 번만 밀고 백이 두 점이었을 때 한 칸을 띄거나 혹은 방금 전 상황에서라도 한 칸 띄는 것이 정석이거든요. 지금은 확실히 두 기사 모두 좌변을 중시하는 것이 박정환 구단은 여기서 한 번 더 흙이 늘어주면 그때는 좌변에 안정을 꾀하려고 했고 그에 따라서 신윤호 2단도 네. 이 타이밍에 먼저 공격을 갑니다. 선수를 잡기 위해서 계속 밀었군요. 유명한 바둑 격언 중에 하나가 정석은 배우면 잊어버려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네.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인데요. 다섯. 애초에 한 칸 뛰는 것이 정석이지만 지금은 좌변을 중시해야 될 상황이고 생각보다 하변은 발전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서로 하변은 경시하고 좌변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흙이 씌워 오니까 백도 약간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아무래도 위쪽에 흙의 벽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쪽으로 탈출하는 것은 백도 쉽진 않고요. 마지막 그래서 박정환 구단도 지금은 아래쪽 흙의 약점을 노리면서 네. 중앙 탈출을 시도하고 있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여기서는 백도 몇 가지 행마가 떠오릅니다. 방금 전 날일자를 한번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시 한번 한 칸 뛰어나가는 수도 있고 저 수는 박정환 구단 다운 한 수입니다. 좀 심하지 않나요? 그런데 네. 일리가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한껏 버틴 모양인데요. 좌변 쪽 보겠습니다. 마지막 네. 너무 버틴 느낌도 들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곳에 한 칸 뛰어나간다고 해도 여기를 젖히고 네. 한 번 더 2단 젖히면 백이 뭐 뒤로 후퇴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니까 당연히 한 점은 잡아야 합니다. 네. 그러면 흙은 이쪽도 또 활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부분의 약점이 점점 노출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거죠. 만약 백이 여기를 늘고 흙이 네. 여기를 붙인다면 이 부분의 형태가 아까 흙이 두터워서 백이 먼저 두는 것과 지금 차라리 봉쇄당하고 이쪽 활용하는 것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가정하면 일단 집으로는 득을 보자는 거죠. 어차피 당하니까 네. 일단 버틴 거군요. 어차피 뭐 이쪽 부근의 탈출이 쉽지 않다고 보고 네. 집으로 버텼고요. 그리고 이쪽 부근에 앞서 설명드린 뭐 이런 곳의 활용, 네. 그리고 이쪽의 선수, 이렇게까지 버티고 잡히지만 않는다면 네. 흙이 먼저 공격을 갔기 때문에 돌이 여기도 없어요. 그럼 막히는 자세도 아니고 귀도 득받고 네. 이제 좌변을 이 최후의 전장으로 딱 좁혀놓고 승부를 걸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흑도 이 자리까지 당한 마당에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쉽게 해주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실전에 바깥쪽 봉쇄가 아니라 아예 이수는 쉽게 살려주지 않겠다는 상대 근거를 빼앗는 수법이고 네. 네, 이제는 정말 좌변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한 수 한 수 살떨리는 전쟁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자, 신윤호 2단도 공격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박정환 구단의 타겟 감상해 보시죠. 아홉 신윤호 2단이 만약 중앙 쪽에서 봉쇄를 했다면 네. 그때는 안에서 타겟을 할 생각이었는데요. 흙이 좌변 쪽을 3선으로 잡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잡았다는 가정하에 본다면 집이 확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박정환 구단이 지금 중앙을 건드리면서 버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둘 셋 아, 직접 움직이는 게 다섯, 아니고요. 여섯, 바깥쪽에서 좀 일곱, 작게 버리려는 여덟. 생각이군요. 네, 지금 그런 의도죠. 또 그에 맞춰서 신윤호 2단도 강하게 버티고 있는 거고요. 네, 오늘은 상변에서부터 해서 두 네. 선수의 기압의 충돌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백도 이쪽 저쪽 약점이 많아서 좀 응수하기가 불편한 그런 형태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그 수가 냉정한데요. 결국 중앙이 끊어지고 네. 백이 한 번 더 상변 쪽에 넘어가는 형태인데 글쎄요, 왠지 박정환 구단이 이 흐름을 애초부터 계산에 넣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급박한 흐름을 즐겨하는 기사는 아닌데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쩌면 이 좌변 쪽에서 승부를 좌변으로 확 좁혔다가 네. 그곳에서 신윤호 2단이 작게 잡으니까 타협을 한 것처럼 지금도 이 중앙 쪽으로 승부를 국한시켜 놓는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상변을 넘어간 것도 어쨌든 백이 몇 집 집이 붙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집으로 이득을 보다 보면 중앙 쪽에 백 4점이 타개가 되고 그 순간 중앙의 형태는 자연스럽게 흑의 세력이 지어지면서 집으로 앞서는 그런 흐름을 박정환 구단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흑도 좌변 쪽을 조금 넓혔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래도 지금은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네. 약간 신윤호 2단이 불리했던 흐름에서 지금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일단 좌변 쪽 처리가 박정환 구단이 뭐 날렵하게 뭘 하긴 했는데
처음의 형태를 생각해 봤을 때 백이 그렇게 잘 된 것 같진 않습니다. 뭐 어쨌든 실리가 꽤 붙었잖아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박정환 구단도 버텨가죠. 지금은 쉽게 도서는 오히려 흙이 좀 괜찮은 흐름으로 보여요. 네. 좌변 쪽도 좌변 쪽인데 이 상중앙 쪽에서 백이 먼저 건드려서 흙이 오히려 선수로 백을 양분하는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중앙 쪽에서 미스가 좀 커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은 버릴 때 버리더라도 중앙을 좀 자연스럽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단순하게 중앙 쪽을 연결하는 정도로는 네. 좌변의 집이 워낙 크게 붙었네요. 일단 신윤호 2단이 잘 만들긴 했어요. 네. 마지막 확실히 신윤호 2단은 둘, KBS 바둑왕전에서만큼은 넷, 다른 기전 이상의 그런 실력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순간적이긴 했지만 약간 흐름이 변한 것을 느끼고 네. 바로 적당히 타협하는 흐름에서 지금은 완전히 버티는 흐름으로 마지막 흐름을 바꿔갑니다. 네, 지금 저렇게 치고 나오는 순간 일단은 복잡하죠. 네. 백이 계속 만들어가야 되는 국면이 됐는데요. 신윤호 2단도 뭐 좋은 흐름이라고 해도 박정환 구단에게 한 판을 이기려면 정말 많은 고비를 넘겨야 되거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지금이 그 첫 번째 고비가 되겠네요. 다섯, 여섯, 일곱. 뭐 대부분의 상인 앵커들이 특히 불리해졌을 때 그때 흔들어간 능력이 대단한데 그 중에서도 박정환 구단은 참 대단합니다. 네, 지금 신윤호 2단이 네. 사실 한 번쯤 브레이크를 밟을 만도 한데 셋, 계속 강하게 두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러면 국면은 점점 복잡합니다. 네. 좌변 쪽 전투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좌변 쪽 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그 전의 상황을 보면요. 백이 물론 약간 버티는 느낌으로 여기를 더 오긴 했지만 네. 흙이 많이 우세하다고 판단했다면 이 정도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차이까지는 아니라고 보는 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를 둬도 바둑은 흙이 좋습니다. 가장 깔끔하긴 하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뭐 기풍 자체가 네. 워낙 강하게 버티는 그런 바둑이다 보니까 일단 이런 곳을 그냥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고요. 네. 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도 이쪽을 끝낸다면 백이 여기를 막고 이제 흙이 좌변은 제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애초에 참는 것보다 오히려 못하죠. 왜냐하면 이쪽을 다 네. 막히고 아, 집으로 득본 것은 많지 않은데 네. 여기까지 벌린다면 점점 백의 모양은 좋아집니다. 이건 백이 원하는 그림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빠져서 계속 기세로 두고 있어요. 네. 실전에 여기를 뒀고요. 찝으니까 네, 여기 찝은 것은 다음에 이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곳을 찝으니까 여기를 틀어 막았습니다. 일단 박정환 구단이 여기를 막아서서 부분적으로는 그럴듯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흙이 이쪽을 끊어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를 끊는다면 네. 뭐 백은 연결한다거나 여기를 찝고요.
다음에 다시 여기로 올라서는 맛이 나쁘죠. 일단 이곳을 백이 틀어 막았기 때문에 최대한 집으로 득을 보고 중앙은 중앙대로 승부를 가져가는 박정환 구단이 버티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실전은요, 전체를 끊었어요. 아, 거길 끊었습니까? 가능한 건가요? 이거는 지금까지 흐름이 네. 아예 상관이 없어졌네요. 이건 여기서 득을 보는 기사가 승리를 거두는 바둑입니다. 이수는 끝을 내자는 거죠? 그렇죠. 네. 신윤호 2단이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 네. 어쨌든 지금은 뭐 가능하다고 보니까 돕겠죠. 근데 형태상은 흙이 별로 모양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게다가 백이 이런 곳에 돌이 오면 이쪽에 붙이는 뒷맛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 부근의 수상전을 자세히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자, 좌변에서 승부가 결정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흙이 저렇게 끊어간 수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네. 뭐 아홉, 바둑계에서 수일기로는 손에 꼽히는 박정환 구단을 상대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기풍을 고수하는 이 신윤호 2단의 자세에 대해서는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상대를 의식해서 좀 두고 싶은 대로 못 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것은 뭐 프로 기사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신윤호 2단이 칼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승부를 좀 서두르는 느낌도 둘, 없지 않아요. 셋,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일단 여덟, 좌변의 싸움이 참 어렵네요. 여기서 젖혔습니까? 네, 이 그림은 정말 복잡합니다. 여차하면 마지막 흙이 하나, 세 점을 버리고 다시 잡으러 가는 뭐 그런 흐름까지도 제 머릿속에 다섯, 그려지는데 여섯, 일곱, 지켜보죠. 네, 일단 먼저 끄는 수가 네. 좋습니다. 그 수가 절호의 타이밍이네요. 나중에 끊으면 그곳은 흙이 호구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과연 박정환 구단이 어떤 식으로 타결을 마지막. 해 나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은 확실히 어떤 변화를 그려보고 있네요. 네, 좌변 쪽 서로 간에 정말 조심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잠시 보겠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은 아무리 수익기가 강한 박정환 구단이라고 해도 네. 한눈에 보이진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를 끊었는데요. 네. 지금이 타이밍이 좋은 이유는 일단 실전처럼 이곳을 젖힐 거라면 뭐 자체로도 필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여기를 호구치면 네. 젖혔을 때 큰 차이가 있습니다. 흙이 여기를 만약 끊어간다고 쳤을 때요. 이 그림은 단수치고 네. 축으로 몰아가면 패가 됩니다. 이렇게 계속 몰면 네. 원래는 없던 패가 생기는 거죠. 네, 이렇게 두는 수가 이곳에 백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네. 흙도 이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 장면에서 박정환 구단이 아마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좀 했을 겁니다.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 붙여서 행마를 해 나갈지 네. 아니면 실전처럼 젖힐지. 이 행마라면 뭐 흙이 여기를 뚫을 수도 있지만 여차하면 흙이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앞서 세 점을 버리고 잡으러 가는 수익기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이것인데요. 이렇게 하고 다시 끊어가면 이렇게까지요. 이것은 이쪽에 나온다고 해도 네. 나오면서 또 단수이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습니다. 당장에 뭐 별건 없네요. 네, 뭐 이을 때 네. 이쪽을 받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좀 더 국면은 복잡합니다. 그런데 박정환 구단이 지금 이 그림이 아니라 네. 실전은 젖혔죠. 젖히는 순간 뭐 필연입니다. 여기를 젖혔기 때문에 이제는 흙이 이렇게 늘면 네. 단수를 쳐서 아까처럼 잡으러 가는 그림은 나오지 않습니다. 돌파 당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중앙 쪽을 받자니 한 점을 제압당해서 이 부근에 수상전은 흙이 불리합니다. 네. 실전은 거의 필연인데 이렇게 될 거라면 제가 볼 때는 애초에 흙이 끊어간 수가 좀 문제가 있을 법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까지 됐고요. 이제 단수를 쳐서 거의 필연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실전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계속 단수를 치고 여기를 이어서 네. 지금 이쪽을 차단하는 것과 넘어가는 것 이런 여러 가지를 노린다면 흙집이 굉장히 많이 부서졌는데요. 이것은 애초에 여기를 끊었던 것은 이쪽을 끊는 것과 비교해서 네. 한 8집 이득인데 이곳이 돌파당한 것은 그 이상입니다. 잡긴 잡았는데 손해가 더 큰 거군요. 네, 일단 신윤호 2단이 약간 괜찮아 보이는 흐름에서 지금 새로운 변화가 나왔고 박정환 구단이 좀 추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좌변의 작전은 역시 좀 무리였던 것 같네요. 실전 계속 보시죠. 네, 지금 아예 못 넘어가게 이 선을 붙여서 네. 차단을 했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공격 실패이긴 한데요. 뭐 그렇다고 완전히 회복할 수 없는 형세가 된 건 아니죠? 네, 아직은 중앙 쪽도 그렇고 좌변도 그렇고 처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네. 더 상황을 봐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신윤호 2단. 한국랭킹 1위 박정환 구단을 맞아서 뭐 중반에 아주 좋은 국면을 맞이했고 둘, 이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요.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유리해진 순간부터는 여덟, 조금씩 흔들리고 아홉. 있습니다. 이것 또한 박정환 구단의 승부 호흡이네요. 보통 때의 상황 같으면 저곳을 패로 버티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우상귀 쪽 팩감을 믿고 있죠. 마지막 끊임없이 흔들어 갑니다. 둘, 셋, 넷, 다섯. 박정환 구단이 여섯, 흐름을 바꿔놨는데도 여덟. 고삐를 늦추지 않네요.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게 우세해진 것은 아니니까요. 네. 네, 지금 그곳의 팩감은 전체 빛과도 연관이 있어서 흙이 안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안 봤습니까?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요. 네, 지금 상변 쪽이 집으로 보면요. 네. 단순히 석점이 아니거든요. 비까지 걸려있는 상황인데요. 한 40집은 돼 보입니다. 그곳을 안 받았어요. 하나, 좌변이 셋, 도저히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방금 전에 해소한 것이 한 20집짜리 정도 되고요. 그 이후에 백도를 공격해서 뭔가를 얻지 네. 못하면 방금 전에 바꿔치기는 분명 100의 이득입니다. 엄청난 바꿔치기가 일어났습니다. 박정환 구단도 깜짝 놀랐을 것 네, 같아요. 깜짝 놀랐겠죠. 그러고 나서 지금 중앙 전체를 덮어씌워서 네. 잡으러 옵니다. 신윤호 2단 답다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기풍이긴 한데 네. 오늘은 평소보다도 좀 더 과격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물론 중앙 쪽의 백도를 다 잡으면 네. 여섯, 그것은 그대로 흙의 승리로 골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줄 것 같지도 않고 백이 버텨왔을 때 잘 잡힐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잡으러 가는 공격은 실패할 때가 더 많잖아요. 네, 지금은 결국 중앙에서 한방 승부인데 네. 흐름은 박정환 구단이 역전하는 흐름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집으로 벌어놓고 이렇게 살기만 하면 되는 흐름이 됐을 때 기사들이 좀 편해하지 않나요? 지금은 누가 100을 쥐고 두어도 네. 일단 앞선 흐름을 생각해 본다면 대만족이죠. 글쎄요, 이렇게까지 잡아갈 네. 수가 있나요? 잘 잡힐 것 같지 않은데요. 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뭐 잘 살아야 되는 모양도 필요 없고요. 다섯, 여섯, 일단 흑 두 점을 차단하면 아홉. 그쪽을 괴롭히면서 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여기서 뭐 끊어가자니 빈상각인데 안 끊어갈 수는 없어요. 네. 보통 프로바둑에서 이렇게 하나, 반드시 잡아야 되는, 그리고 셋. 살기만 하면 되는 흐름은 잘 나오진 않는데 오늘 한번 나왔습니다. 뭐 공격을 하다가도 언제든지 돌아갈 곳을 마련해 놓는데요. 신윤호 이단은 지금 그런 건 없어요. 네, 지금 이 바둑은 완전 흑의 올인이죠. 마지막. 박정환 구단 현란하게 네. 타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곳이 맥점이죠. 자세히 보시면 이 상변 쪽에도 흑의 약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뚫고 나올 때 네. 흑이 따라 나온다면 지금 저곳에 백돌이 있어야 다음에 호구 치는 자세가 괜찮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은 좀 감각에 의해서 둘 수밖에 없는데요. 네, 지금 뭐 신윤호 이단이 저렇게 착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네. 그리고 상황 자체가 한 30수 전까지만 해도 신윤호 이단이 그럴듯한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급변했어요. 둘, 반드시 잡아야 하는 상황인데 잘 네. 잡힐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보기엔 가장 재밌는 바둑인데 잡으러 가는 쪽은 속이 타죠. 네, 지금은 위기 상황입니다. 백이 탄력이 너무 좋은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최대한 버티고 있는데 박정환 구단이 시간 공격도 하네요. 일단 안쪽에서 흑이 잡히진 않습니다. 흑 3점이 네. 좌변 쪽으로 끊어간다면 104점을 잡으면서 다 살릴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바깥쪽에 전부 선수가 되고요. 마지막. 하나, 안에서 백이 살 수 있는 형태를 만드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저곳을 끊어서 네. 좌변 쪽에 104점은 흑이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 받아야 되는 거죠. 그와 동시에 네. 백도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넉 점 정도라면 역시 계산이 안 맞겠죠? 셋, 네, 지금은 다섯, 상변에서 여섯, 흑이 입은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중앙 전체 백도를 잡지 못하는 순간 바둑은 백이 우세합니다. 네, 갑자기 네. 흐름이 바뀌었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여섯, 더 이상 수순을 이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흑이 망했습니다. 아, 그 정도인가요? 지금 이렇게 되는 순간 네. 결국 애초에 바꿔치기에 그 집계산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그 집계산 차이는 크니까요. 집으로 큰 손해를 보면서 중앙 사활에 올인했던 신윤호 이단의 작전이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도 넉 점이 들어가면서 좌변이 더 늘어났고 뭔가 중앙 쪽에서도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는 안 될까요? 제 느낌으로는 한 반면 승부 정도 백이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혹은 반면으로는 흙이 우세하다고 해도 네. 다섯, 흙이 약간 우세이지 여섯, 미세한 바둑은 아닙니다. 여덟. 일단 바깥쪽에 백이 두 번 조여 붙이는 것이 선수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 쪽을 건드린다면 살리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네, 신윤호 2단이 크게 당했네요. 지금은 단순히 두 집 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흑도를 제압하면서 살 수 있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냉정한 후퇴라면 후퇴인데 저렇게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참 괴롭죠. 백이 뭐 완벽하게 살려냈네요. 네, 마지막 여차하면 백이 선수로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은 네. 흙이 괴로워졌어요. 너무 심하게 당했죠. 애초에 이 공격의 시작이 백도를 잡으러 가는 공격이었으니까요. 그냥 살려만 주어도 실패인데 지금은 백이 엄청나게 잘 살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둑은 불리하지만 그래도 흙이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곳이 하변과 중앙이기 때문에 네. 그쪽의 승부를 기다리며 우변을 눌러갑니다. 마지막 하나, 문제는 박정환 구단이 후반이 특히 유리할 때 그것을 지키는 후반이 굉장히 강하다는 데 있어요. 일단 신윤호 2단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바둑이 네. 되고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역전당하는 거 잘 못 본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또 세계대회에서 중국의 초일류 기사들을 상대할 때 박정환 구단도 초반에 좀 안 풀려서 네. 지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지기 어려운 바둑을 후반에 흔들리면서 역전당해서 지는 것은 거의 볼 수가 없거든요. 네, 지금도 바둑이 우세하지만 마지막까지 또 중앙에서 좋은 맥점을 구사하면서 마지막 하나, 그쪽에서 결정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흙이 중앙에서 뭘 해보기도 쉽지 않겠네요. 여섯, 네, 지금은 여덟, 아홉. 마지막 승부수네요. 네, 지금 그 수는 네. 통하지 않는다면 흑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흑이 곤란해 보이네요. 방금 전에 흑이 빈삼각으로 둔 수가 중앙 쪽에 연결되어 있는 백대마 전체가 다시 잡히는, 그러니까 흑 두 점 쪽에서 나오는 수를 보고 있었지만 네. 거길 받아줘야지 뭔가 득이 되지, 저렇게 실전처럼 하나, 반발을 했을 때에는 셋. 득이 없습니다. 네, 이것은 그냥 한 점을 빵 따냄을 해도 백이 안 잡힙니다. 중앙을 받지 않아도요? 네. 그럼 이곳에서도 엄청난 손해를 봤네요. 네, 지금은 뭐 신윤호 2단이 수일키가 안 돼서 이렇게 뒀다기보다는 네. 마지막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는데 박정환 구단의 정확한 응수에 막혔다고 봐야 되겠죠. 6, 7. 네, 항상 단수치고 따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박정환 구단도 한 점을 그냥 잡았고요. 신윤호 2단도 뭐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죠. 네, 역시 좌측을 먼저 건드리는데요. 네. 네, 역시 승부처는 좌변이었는데요. 박정환 구단 신윤호 2단에게 승리하면서 8강에 진출합니다. 네, 신윤호 2단 잘 만들긴 했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어요. 네, 역시 오늘은 승부를 너무 서두른 게 패인이라고 해야겠죠? 네, 그것이 신윤호 2단의 기풍이긴 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지나쳤고요. 네. 박정환 구단도 중반에 분명 우세를 상대에게 내준 순간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 역전시키는 흐름과 마무리 단계에서는 왜 이 선수가 한국 랭킹 1위인지 여실히 보여준 한 판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난번 앞서 신진서 3단이 준결승에 이름을 올렸었는데 박정환 구단도 또 8강에 올랐고요. 굉장히 화려한 KBS 바둑왕전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아주 신구 조화가 잘 어울려져 있는데 네. 앞으로 어떤 선수가 우승할지 저도 기대가 되고요. 네. 박정환 구단이 오늘 승리와 함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임은 분명합니다. 네, 계속해서 KBS 바둑왕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